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한 미국인 유튜버가 아내가 출산 후 미국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공개하자마자 전 세계 산모들이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이에 한국 산모들이 직접 밝힌 한국의 사례가 미국과 극명하게 대조되며 당장 짐 싸서 한국으로 이사가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출산한 산모가 먹는 약은 산모뿐 아니라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특히 아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산모에게까지 나몰라라식으로 처방하는 미국의 위험한 처방 방식이 비판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어 있는 한국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인 유튜버 올리버쌤은 최근 미국 병원이 한국인 산모에게 마약을 처방해줬어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미국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은 약인 하이드로코돈을 공개하며 이 약이 아펜 성분의 마약성 진통제였다는 사실을 공개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죠. 게다가 병원에선 이 약을 4시간에 한 번씩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올리버쌤의 아내는 미국에서는 산모도 먹냐며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닐지 걱정을 표했는데요. 이어 그는 아편계 모르핀보다 100배 이상 강한 마약 진통제인 펜타닐 역시 약으로 처방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꼬집었죠. 알고 보니 올리버쌤의 아내 역시 펜타닐을 처방받았는데 본인이 펜타닐을 처방받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의료계는 산모뿐 아니라 일반 환자들에게도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남발하여 수차례 지적받아 왔습니다. 과거 큰 수술을 받은 환자나 말기암 환자 등 중증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되던 옥시콘틴이라는 약이 대중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며 옥시콘틴을 복용해도 중독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광고가 송출되기도 했죠. 유튜버 올리버쌤은 이러한 미국의 행태를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 알려왔지만 여전히 미국은 마약 중독의 악순환을 끊기 힘들어 보입니다. 사실 아픈 환자에게 진통제를 처방하는 일이 심각하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성 진통제를 수시로 복용한 환자들은 내성이 생겨 더욱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찾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은 의료계의 잦은 마약성 진통제 처방으로 약물 중독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되었죠.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이러한 마약성 진통제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에선 처방받은 약에 대한 설명을 약선한 의사에게 꼭 고지받고 약봉투에도 어떤 성분과 부작용이 있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산모들이 출산 시 맞는 무통주사 역시 마약성 진통제로 포함되는데요. 장기간 사용하면 내성과 의존성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것이 마약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통증 환자에 있어 마약 중독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죠. 또한 출산 후 바로 집으로 복귀해 진통제의 힘으로 몸을 회복하는 미국 산모들과 달리 산후조리라는 한국만의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전통적으로 한국에선 출산 후 산모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00일간 특별한 몸조리 기간을 가집니다. 이때 산모는 찬바람을 맞아서도 안 되고 한여름에 내복을 입거나 찜질을 하며 몸의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출산 후 골반이 벌어진 산모들은 신체의 변화를 고스란히 겪게 되며 산후 우울증, 하열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 각별히 몸을 관리하는데요. 이러한 산후조리 문화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문화로 실제 미국에서도 정확한 명칭이 존재하지 않아 산후조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서양권 국가의 여성들에 비해 아시아계 여성들의 근육량이 적어 외부 온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출산 후 바로 아이를 품에 안고 길거리를 걷는 미국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가에선 자연분만 후 하루나 이틀, 제왕절개라면 3, 4일 후에 바로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적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산모와 아이의 면역력, 체력 회복을 위해선 가급적 일주일 정도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덕분에 하나부터 열까지 산모와 아이만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는 주변 국가인 일본, 중국뿐 아니라 이제는 미국, 유럽권 국가에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미국, 캐나다, 러시아 산모들이 한국 산후조리원을 경험한 후 찍은 후기 영상들에선 한국 산모들이 너무 부럽다. 우리도 저런 제도가 도입됐으면 좋겠다. 산후조리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는데 한국이 부러워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죠. 한편 미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산후조리 시스템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미국의 산후조리원이 운영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청구될 것이라며 걱정을 놓지 못했는데요. 미국 병원비는 공포영화보다 무섭다 라며 미국 부자들이나 산후조리원에 묵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의 특정 주에도 출장을 가는 산후조리사는 존재하지만 산후조리원이 없어 숙박업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다고 알려졌죠. 산후조리 말고도 미국 산모들이 한국 산모들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출산 비용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이 다른 국가보다 적은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대부분 사설기관에 의해 의료기관들이 운영되는 의료 민영화를 채택하고 있어 높은 보험료와 의료비로 악명 높죠. 실제로 유튜버 올리버쌤이 공개한 출산 비용은 총 2천만 원으로 보험 처리 후 80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분만실, 회복실 등 각종 단계별로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앞서 언급된 마약성 진통제는 겨우 4불, 하나로 약 4,500원에 불과했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한 달 보험료로 지불하는 금액이 2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미국은 한국처럼 의료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최종적으로 청구서를 받기 전까진 어느 정도의 의료비를 내야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즉 병원마다 주마다 내야 하는 비용 자체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 한국에선 자연분만의 경우 출산 비용은 무료입니다. 이 외에 검사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적으로 50만 원 정도라고 알려졌죠. 제왕절개는 조금 더 비용이 올라가는데요.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에 200에서 300만 원을 납부한다고 해도 미국에 비해 훨씬 낮은 금액임을 알 수 있죠. 또 한국에선 출산 장려금이라는 명목하에 2022년부터는 아이를 낳으면 일시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0에서 1세 영아 수당을 신설해 월 30만 원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후조리부터 의료비 납부 시스템까지 극과 극의 차이를 보여준 한국과 미국. 미국에 비해 의료비, 산후조리 시스템에 있어선 월등히 합리적인 한국이지만 점차 낮아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